여보, 아버님이 숨을 안 쉬셔.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슬픈 순간,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시간은 멈추고 세상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죠. 하지만 슬픔도 잠시, 바로 이때 90%의 사람들이 평생을 후회할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30년간 응급실에서 2만 명이 넘는 분들의 마지막을 함께했던 저조차 제 아버지의 임종 순간에는 완전히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30년 경력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최동훈입니다. 저는 수많은 죽음을 마주했지만 작년 10월 제 아버지의 마지막 길 앞에서는 그저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아, 나는 병원 소동 없이 집에서 조용히 가고 싶구나.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버지는 정말 평화롭게 잠들듯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병원에서 수없이 처리했던 모든 절차들이 머릿속에서 하얗게 사라졌습니다. 당황한 저는 결국 119에 전화를 걸었고 잠시 후 도착한 구급대원의 한마디는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선생님, 사망진단서는 저희가 발급할 수 없습니다. 병원으로 모셔야 합니다. 30년 의사인 저조차 몰랐던 사실, 집에서 돌아가시면 반드시 병원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사실을 몰라서 혹은 당황해서 저지르는 실수 때문에 장례 절차는 평균 6시간이 지연되고 180만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제가 아버지를 떠나보낸 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된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지켜드리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족이 집에서 임종하셨을 때 절대 먼저 하면 안 되는 3가지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장례식장에 먼저 전화하는 것입니다. 여보세요. 저희 어머니가 방금, 마음은 급하지만 사망진단서 없이는 장례 절차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70세 아드님이 90세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당황해서 장례식장 5곳에 전화를 돌렸지만 사망진단서 가져오시면 연락주세요라는 똑같은 대답만 듣고 2시간을 허비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시신을 함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침대로 옮겨드려야지, 추운데 이불을 덮어드려야지 하는 마음에 고인을 이동시키거나 옷을 갈아입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장을 변경하는 행위로 자연사가 아닌 다른 원인을 의심받아 경찰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재택 사망 신고 중 4분의 1이 경찰 조사를 거치는데 그중 60%가 바로 이 현장 변경 때문입니다. 세 번째, 119에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당황해서 빨리 와주세요. 응급 상황이에요. 라고만 말하면 구급대는 응급소생 장비를 준비해서 오게 됩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께 불필요한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거나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순서는 무엇일까요? 첫째, 즉시 119에 신고하며 정확히 말해야 합니다. 가족이 숨을 쉬지 않습니다. 사망한 것 같습니다. 자연사로 보이며 가족이 지켜봤습니다. 절대 시신은 움직이지 마십시오. 둘째, 구급대원이 도착하면 사망을 추정하고 평소 고인의 뜻에 따라 심폐소생술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고령이시거나 평소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밝히셨다면 그 뜻을 존중해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셋째,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의사에게 정식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이때 사본이 아닌 원본으로 최소 3부 이상 요청하세요. 모든 기관에서 원본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사망진단서를 가지고 장례식장과 화장장 일정을 동시에 확인하고 예약합니다. 이 모든 절차에 평균 4시간에서 6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준비된 가족과 그렇지 않은 가족의 차이는 극명합니다. 같은 주에 저희 응급실에 오신 2 가족이 있었습니다. 한 가족은 85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둘째 아들이 차분하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 종이에는 병원 연락처부터 장례식장, 화장장까지 모든 정보가 적혀 있었죠. 모든 것이 준비된 이 가족은 2시간 만에 사망진단서를 받고
사전 예약된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총 소요 시간 3시간. 추가 비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손자는 제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미리 다 준비해 주셔서 저희는 편안히 보내드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가족은 달랐습니다. 79세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가족들은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주치의도 모르고 보험 서류를 찾느라 집 안을 뒤지고 심지어 할머니 명의로 자동이체 되던 요금들 때문에 나중에 연체료까지 물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주치의가 없어 부검까지 검토해야 했고 장례식장은 8곳에 통화한 후에야 겨우 예약했습니다. 총 소요 시간 10시간, 추가 비용은 280만 원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슬픔보다 절차와 비용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서로를 탓하게 되었죠. 이 두 가족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미리 준비해둔 체크리스트 한 장의 차이였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떠나보낸 후 만든 지금 당장 여러분이 준비해야 할 5분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메모하세요. 첫째, 의료 연락처입니다. 가장 최근 진료받은 병원명과 의사명, 전화번호를 적어두세요. 둘째, 장례 희망사항입니다. 선호하는 장례식장, 화장이나 매장 같은 장례 방식, 종교 의식 여부를 미리 정해두세요. 셋째, 필수 서류 위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특히 보험증권의 위치를 정확히 적어두세요. 넷째, 자동이체 내역입니다. 공과금, 통신비, 보험료 등 월별 내역을 정리해서 가족과 공유해두세요. 다섯째, 비상연락망입니다. 알려야 할 친척이나 지인, 소속 단체 연락처를 우선순위를 정해 준비해두세요. 이 체크리스트를 종이 한 장으로 정리해서 중요한 서류함에 보관하시고 반드시 모든 가족이 그 위치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한 어르신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완성이더군요. 내가 살아온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그게 남겨진 가족들에게 주는 진짜 마지막 선물이죠. 죽음은 감정이지만 준비는 기술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은 그분의 존엄성을 지키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색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당장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그리고 남겨질 가족을 위한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빛나는 하루 되세요. 여러분의 행복하고 활기찬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